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 이야기,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공식 역사 뒤에 숨겨진 문서로 기록된 기자의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그 분석이 맞다면 공식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넘게 틀렸던 것입니다. 와우.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적인 역사와 실제 돌에 새겨진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우고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560년경 이집트 청동기 시대에 쿠프 파라오가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사용된 도구는 구리 도구랑 나무 설매 같은 것들이고요. 그 증거로는 상형 문자 기록이나 노동자들이 살았던 마을 흔적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단 명료한 설명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정밀도입니다. 대피라미드 밑면 길이가 230m나 돼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축구장 2개를 쭉 이어놓은 것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의 수평 오차가 고작 2.1c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수평이라는 거죠.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도 작은 오차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향인데요. 피라미드의 각 면이 진짜 북쪽, 그러니까 진북을 거의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오차가 60분의 3도에 불과한데 이건 고대 시대에 이 정도로 정밀한 방향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조차 의문일 정도입니다. 네 면의 길이도 거의 똑같아요.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의 길이 차이가 0.02%도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죠. 이 거대한 돌 건축물에서 어떻게 이런 일관성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나무 직각자나 구리끌 같은 간단한 도구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현대의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요구되는 정밀도보다 10배나 더 정확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 같으면 레이저 측량 장비를 써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말이죠. 도구와 결과물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자, 정밀도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서는 어떻게 지었냐는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피라미드에 숨겨진 수학이죠. 피라미드의 설계도에는 놀랍게도 원주율 파이와 황금비 파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원주율이 나오고 여러 비율에서 황금비가 발견돼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런 수학적 개념들은 피라미드 건설 후 무려 2000년이 지나서야 그리스 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43,200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피라미드 높이에 이 숫자를 곱하면 놀랍게도 지구의 극반지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피라미드 밑면 둘레에 똑같이 43,200을 곱하면 이건 지구의 적도 둘레가 나와요. 심지어 이 43,200이라는 숫자는 하루의 절반, 즉 12시간을 초로 환산한 값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피라미드, 지구, 그리고 시간이 하나의 숫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발견해 주길 바라며 돌에 새겨놓은 거대한 메시지일까요? 이제 시선을 바로 옆에 있는 스핑크스로 돌려보죠. 세 번째 단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역사가 통째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자, 지질학적으로 보면 침식에는 종류가 있어요. 사막처럼 바람과 모래가 깎아내면 가로로 줄무늬가 생기고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 세로로 깊은 고랑이 파입니다. 완전히 다른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스핑크스와 그 주변 암벽에 남아있는 침식 흔적은 바람에 의한 가로줄 무늬가 아니라 비가 내린 흔적, 즉 깊은 세로 고랑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자고원은 사막인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질학자들은 이 정도의 비가 내리던 시기를 추적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건설 연대인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7000년에서 9000년 사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기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자,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건설 과정 자체의 불가능성입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대피라미드에 쓰인 돌이 약 230만 개라고 합니다. 이걸 공식적인 건설 기간인 20년 안에 다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단 2분의 하나씩 평균 2.5톤이 넘는 돌덩이를 채석하고 운반하고 정확한 위치에 딱 갖다 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그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위로 올렸는지 그 경사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요. 또 왕의 방처럼 정교한 구조물은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지어졌어요. 심지어 단단한 화강암에는 구리 도구로는 낼 수 없는 마치 고속 드릴로 뚫은 듯한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미스터리죠. 자,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처럼 수많은 의문점들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4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이집트인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유산 위에 피라미드를 지었을 수도 있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 지금과는 다른 전 지구적인 선진 문명이 있었고 피라미드는 그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인간적인 존재의 개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아직 증거가 부족하죠. 중요한 건 이 중 어떤 것이 정답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그냥 떠도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건축, 수학, 지질학, 공학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 학문 분야에서 나온 증거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공식적인 이야기에 구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100년 넘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솔직한 대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거는 저 돌들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저 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